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속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달리던 수많은 전기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섰고, 어떤 차량은 주차 중에 갑자기 폭발하며 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 차량은 놀랍게도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신형 전기차들이었습니다. 수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똑같은 모델임에도 단 하나의 부품만 다른 차량들은 끄떡없이 달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유럽의 한 저명한 기술 전문가가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고,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저는 글로벌 기술 컨설팅 기업 테크 인사이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전자기술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실리콘밸리에서 교환 연구원으로도 활동했어요. 평생을 유럽에서 보냈던 저는 진정한 기술 혁신은 오직 유럽과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정밀공학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조립 기술만 좋을 뿐 본질적인 기술 철학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2024년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기술 서밋은 이러한 저의 오만한 확신을 더욱 굳히는 자리였습니다. 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엑셀라와 네오모션의 화려한 부스는 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웃으면서도 취재 과정에서 만난 중국 기업 기술 책임자들의 자신감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배터리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배터리가 훨씬 뛰어나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 등 수치적인 우위를 내세우면서 한국 배터리는 과대 포장된 제품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된 차량들은 고급스러운 내부 디자인, 뛰어난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단축된 충전 시간 등 여러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엑셀라 수석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조했습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뛰어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믿었던 거죠. 저는 중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중국 전기차, 이제 진정한 기술 독립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조립만 잘할 뿐 본질적인 기술 철학이 부족하다. 그들이 자랑하는 배터리 기술도 결국은 서구 선진 기술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수년 내 한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스스로의 날카로운 분석이라 자화자찬하며 써 넣었습니다. 저의 공학 지식과 유럽 중심의 우월 의식이 저를 이 오만한 확신에 깊이 빠뜨렸던 거죠. 보고서가 발행된 후 대표 막스를 비롯한 동료들은 저의 통찰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막스는 아시아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봤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만 몇 달 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연일 섭씨 40도를 넘나들었고 기상청은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발표했죠. 이 무더위와 함께 유럽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분석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중국산 전기차들이 갑자기 길 위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속출했어요. 운전자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초기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치부했습니다. 신기술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니 곧 해결될 것이라며 동료들에게도
애써 상황을 축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사고 건수는 매일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대부분의 사고는 고온의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죠. 독일 뮌헨 근교의 아우토반에서는 최신형 엑셀라 전기차가 시속 130km로 달리다 갑자기 멈춰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차가 모든 전력을 잃고 에어컨까지 꺼져 너무 무서웠다고 나중에 증언했는데 그 차는 바로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극찬했던 그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포르투갈 리스본 외곽에서 주차되어 있던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추정되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이런 소식들을 정리하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서에 애써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의 예측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 니스, 독일 전역,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 전역에서 중국 전기차 정지 사건이 속출했어요. 며칠 만에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서 중국 전기차 5대가 동시에 멈춰서 교통을 마비시킨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멈춰선 차량들이 모두 그해 출시된 신형 모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구형 모델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었죠. 대표 막스가 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썼던 보고서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대규모 리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자 저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지던 저는 충격적인 댓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만 멈추는데 한국 배터리를 쓴 차들은 멀쩡하다는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이 눈에 띄자 작은 의심이 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중국 배터리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 제가 이전에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 패터가 저에게 보낸 영상 하나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립기술 분석가 안톤의 유명한 테크 리얼리티 채널의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안톤은 동일 모델의 중국 전기차 2대를 섭씨 45도의 가혹한 고온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두 차량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배터리 제조사였습니다. 2023년형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은 무려 4시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2024년형 중국 CATL 배터리 모델은 불과 30분 만에 시스템이 다운되고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차이를 보면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영상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은 저의 마지막 의심마저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안톤의 실험 결과와 정확히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도 2023년형 LG 배터리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 작년 모델은 멀쩡한데 올해 나온 모델들만 리콜 대상이더군요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LG 배터리를 사용한 구형 모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신형 모델만 문제가 생긴다는 패턴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매우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 또한 깊은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의 정밀 조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저는 이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표 막스에게 직접 취재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톤의 영상을 다시 보며 배터리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LG 배터리의 정교한 온도 센서와 복잡한 냉각 시스템, 그리고 CATL 배터리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비교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빠른 양산과 비용 절감에 집중했던 반면 한국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훨씬 더 공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비슷한 실험 결과들도 저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는데요.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단순한 조립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점점 커져만 가는 의문 속에서 영국 배터리 전문가 제임스 윌슨의 유튜브 영상이 마침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 대 중국 배터리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매우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제임스는 배터리 온도 관리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LG가 지난 15년간 축적해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예측 및 제어 알고리즘, 노하우가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역설했습니다. 반면 CATL은 빠른 양산에만 집중하느라 이러한 섬세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설명을 듣자 저는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우열을 넘어 기술을 개발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교로 향했습니다. 먼저 중국 전기차 사고 현장에서 피해 운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LG 배터리가 탑재된 작년에 구매했던 모델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했지만 올해 새로 구매한 중국 자체 배터리가 탑재된 신형 모델에서는 잦은 멈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안톤의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모델의 완벽한 장거리 성능과 달리 이제는 여름철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유럽 전기차 검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선임 기술자인 프란츠는 수십 대의 중국 전기차를 검사하고 수리했던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식별 배터리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LG 배터리가 탑재된 2023년형과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 2024년형의 동일 모델 전기차를 직접 비교하며 보여주었습니다. LG 배터리는 온도 센서가 훨씬 많고 냉각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예방 중심의 설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CATL 배터리는 센서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여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란츠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배터리가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닐까?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뿌리째 흔들렸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만 의존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인지 스스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를 취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표 막스에게 출장을 요청하면서 저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 제가 이전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고 정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서울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시아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좌절감이 느껴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명동의 한 카페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정책 자문관 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전에 쓴 보고서를 읽었다며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서연 자문관은 유창한 영어로 저의 초기 보고서에 대한 아쉬움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기술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LG가 지난 15년간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실제 사용 환경과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꾸준히 축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서연 자문관은 중국이 빠른 양산과 비용 절감에 집중했던 반면 한국은 장기적인 안전성에 주력해왔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5년, 10년 후에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장기 테스트 그래프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졌고 특히 극한 환경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문득 왜 LG는 이런 엄청난 기술적 강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연 자문관은 기술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며 실제 성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단순한 조립 기술이라고 폄하했던 것이 사실은 엄청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깊은 기술 철학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 자문관은 LG가 2000년대 후반부터 안전성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했고 배터리 극한 안전성 테스트 영상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철학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늦도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따뜻한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울에서 뮌헨으로 돌아온 저는 유럽 전역을 강타한 중국 전기차 사태의 대혼란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장관의 발언과 네덜란드 통계 자료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 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표 막스는 저에게 정정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유럽을 구한 기술, 한국에 있었다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과거 저의 오만한 문장을 직접 인용하며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고 서연 자문관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라는 말을 핵심으로 삼아 한국 배터리의 예방 중심 설계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발행 후 일부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자동차 협회는 중국 전기차 사태의 원인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한국 LG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저의 모국인 독일의 유수 자동차 회사들조차 LG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포르쉐까지 한국 배터리 도입을 공식화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토록 폄하했던 한국 기술이 전 유럽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 매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든 편견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유럽 최대 기술 매거진 테크 유로파의 LG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고서를 기고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오만함이 결국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었음을 고백했고, 한국 기술의 사람을 위한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복제품이 아닌 진짜를 만드는 나라였다고 역설하며 그들의 사용자 중심장인 정신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서현 자문관의 감사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후 LG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어섰고, 소비자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 LG 배터리 탑재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압니다. 진짜는 한국에 있습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올리며 저의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100만 회 이상 재생되었고, 수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서현 자문관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은 철학이다라는 말은 저의 삶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는 단순히 성능을 넘어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겸손함과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현재 저는 뮌헨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더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는 정말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만 늦었더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분석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말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소리 없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나님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느꼈어요. 겉으로만 화려한 중국 전기차의 뒤에 숨겨진 문제점과 오직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기술 철학을 지켜온 한국 LG 배터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눈앞에 보이는 수치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지키는 진정한 장인 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본질을 탐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편견을 깨는 레나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처럼 숨겨진 감동과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